며칠 전에 한 고객분이 손실이 나 있는 중국 펀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신 적이 있었어요. 내용을 보니까 몇 년 전에 가입을 하셨고 일부 수익이 난 적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한 마이너스 20% 내외 정도가 손실이 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기간도 오래됐고 쳐다보기도 싫어서 그냥 방치해뒀는데 계속 이렇게 놔두면 될지, 아니면 해지를 할지, 아니면 다른 걸로 어떻게 좀 갈아타야 될지 그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과거에 중국 펀드에 대한 기억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기 직전에 한 2007년도부터 중국 펀드 붐이 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. 저도 그 당시에 은행에 근무했기 때문에 중국 펀드를 가입하려고 스스로 오셔서 막 줄을 섰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. 그런데 그때 가입을 했던 분들은 초기에는 뭐 며칠, 몇 주 만에 몇십 프로 또는 뭐 2배 이렇게 수익이 났었거든요. 그런데 어느 순간 급하강하면서 반토막, 반의 반토막까지도 엄청나게 떨어졌던 기억이 있었어요. 그러다가 한참을 지나서 한 2015년 정도 됐을 때 그때도 다시 한번 또 붐이 일으켜져서 또 쫙 올랐다가 다시 또 미끄럼틀을 타듯 쫙 내려오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고객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2007년도에 가입해놓은 펀드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중국 펀드는 사실 안정적으로 오르기보다는 좀 투기성 거래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떤 국가에 투자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중소형주에 투자하듯이 엄청나게 올랐다가 엄청나게 폭락했다가 또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언젠가 한 번은 크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계속 두기도 하는 것 같고요. 그런데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고객님들의 상담이 들어오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.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장하는 국가면서 큰 국가이기 때문에 인구도 많고 뭐 주식시장이 오르면 앞으로 크게 오를 수도 있지만 그 중국의 한계는 아직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라는 데에 있다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려요.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이제 자본주의는 시간이 갈수록 팽창하고 확대되고 더 커지는 경향이 있지만 사회주의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급하게 올랐다가 또 급하게 식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좀 많이 불안정합니다.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천억 부자분도 말씀을 하셨어요. 투자는 불확실성의 영역에서 확실성의 영역으로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더 수익은 좋아지고 장기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요. 중국이 인구도 많고 성장 속도도 빠르고 기대되는 국가이긴 하지만 이 사회주의라는 한계 때문에 저는 중국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도 손실 나 있는 중국 펀드가 있다라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언제 올지 모르는 이런 폭등장을 기다리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는, 물론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 같이 떨어져 있다라면 오히려 자본주의의 대표격인 미국이나 우리나라 펀드에 다시 갈아타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사실 과거에는 미국은 계속 올랐었고 한국은 계속 주춤했었고 중국은 떨어져 있어서 사실 떨어져 있는 펀드를 팔아서 올라 있거나 떨어지지 않은 펀드를 갈아타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. 그런데 지금은 다 같이 떨어져 있잖아요. 그러면 얻은 거를 갈아타더라도 크게 손해나거나 불리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? 어떤 펀드가 또는 어떤 국가가 주식이 오를지 급하게 오를지 오르지 않을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. 그런데 저는 마음 편하게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하는 국가에 투자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그쪽에 투자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